틈틈이와 알아보는 미국 주식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자료는 바로 일라일 릴리, 티커 LLAY에 관한 것입니다. 제공해주신 CEO 인터뷰, 또 최신 실적 보고서, 여러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을 보니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지점들이 많더군요. 제약회사가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엄청난 사건인데 이 기업의 스토리를 깊게 들여다볼 준비가 되셨나요? 네, 오늘 분석은 일라이릴리가 과연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올랐는지, 그리고 이 성공이 계속될 수 있을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게 단순히 좋은 약을 만들었다는 한 문장으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아주 치밀한 전략과 몇 가지 결정적인 변곡점들이 보입니다. 저희는 바로 그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들을 보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GLP-1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한 기업의 운명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은 건가요? 아주 좋은 시작점입니다. GLP-1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첫걸음이죠. 쉽게 설명하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소장에서 나오는 천연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연 식욕 억제 호르몬이요? 네. 이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뇌로 가서 이제 충분히 먹었어 라는 포만감 신호를 보내고요. 동시에 췌장을 자극해서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을 내보내게 하죠. 일라일릴리는 바로 이 자연적인 원리를 약물로 구현해낸 겁니다. 당뇨병 치료제인 마운자로와 비만 치료제 젬바운드가 바로 그 결과물이고요. 와, 그냥 이론이 아니라 실제 성과가 정말 입이 뚝 벌어질 정도더군요. 2025년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니까 마운자로하고 젬바운드 이 두 약물만으로 한 분기에 벌어들인 돈이 1,000억 달러가 넘어요. 잠깐만요. 1,000억 달러면 이게 지금 분기 매출이 13조 원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웬만한 대기업의 연간 매출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시장을 충격에 빠뜨린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사실 이 시장의 원조는 노보노디스크의 오젬픽과 위고비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후발주자인 일라일릴리가 시장을 뒤집고 선두로 치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답은 두 가지입니다. 더 나은 과학, 그리고 더 뛰어난 실행력. 더 나은 과학과 더 뛰어난 실행력이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첫째, 더 나은 과학. 노보노디스크의 약은 앞서 말씀드린 GLP-1이라는 호르몬 하나에만 작용합니다. 네, 그쵸. 그런데 일라일릴리의 약물 티르제파티드는 GLP-1에 더해 GIP라는 또 다른 호르몬에도 동시에 작용합니다. GIP 역시 인슐린 분비를 돕는 또 다른 핵심 호르몬이거든요. 아, 하나가 아니라 두 개 동시에 작용하는군요. 맞습니다. 뭐랄까, 엔진이 하나인 자동차와 두 개인 자동차의 차이랄까요? 일라일릴리는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돌리는 전략을 쓴 거고 임상 결과 실제로 혈당 조절과 체중 감량 효과가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하, 단순히 같은 원리가 아니라 한 단계 더 진화한 기술이었군요. 그럼 더 뛰어난 실행력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부분이 어쩌면 과학보다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노보노디스크가 폭발적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심각한 생산 차질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아, 약이 아무리 좋아도 살 수가 없었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일라일릴리는 이 상황을 정확히 보고 배웠습니다. CEO 인터뷰를 보면 그들은 제품이 승인받기도 전에 이미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어서 제조시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과감한 베팅이었네요. 엄청난 도박이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열렸을 때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가 된 겁니다. 즉, 과학 경쟁을 공급망 경쟁으로 바꿔버린 거죠.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하네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경쟁자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과감한 투자를 했고 그게 제대로 성공한 거군요. 자, 그럼 현재의 성공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미래를 보고 움직이잖아요. 이 거대한 시장의 잠재력, 그리고 일라일릴리의 다음 카드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이 공통적으로 2030년대 초까지 비만 및 관련 질환 치료제 시장이 연간 1,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현재 일라일릴리의 높은 가치는 바로 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죠. 그리고 그 기대감의 중심에는 아주 강력한 차세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이라면 다음 신약을 말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오르포글리프론이라는 먹는 알약 형태의 치료제입니다. 지금까진 전부 주사제였잖아요.
매주 주사를 맞는다는 게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인데 이걸 알력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알약이라니요? 훨씬 편하겠네요. 그런데 효과도 주사제만큼 강력한가요? 소스들에서는 임상 결과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최근 발표된 임상 3상 결과를 보면 주사제의 버금가는 체중 감량 효과를 보여주면서도 안전성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주사제와 달리 냉장 보관이 필요 없고 생산 비용도 훨씬 저렴합니다. 이건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서 비만 치료의 대중화를 이끌 진정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알약만으로도 대단한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요? 네, 한 걸음 더 나아간 차세대 주사제 레타트루타이드가 대기 중입니다. 이 약은 앞서 말한 GLP-1과 GIP에 더해 글루카곤이라는 세 번째 호르몬까지 총 3가지에 동시에 작용합니다. 3가지나요? 네, 글루카곤은 식욕을 억제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죠. 엔진을 2개에서 3개로 늘린 셈입니다. 초기 임상 데이터에서는 48주 만에 체중이 평균 24% 이상 감소하는 거의 비만 대사 수술에 가까운 효과를 보여줬습니다. 24%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수치네요. 그리고 CEO 인터뷰를 보니까 단순히 비만 치료에만 머무르지 않겠다는 야심도 보이더군요. 엔비디아와 협력해서 AI 슈퍼컴퓨터를 만든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AI 슈퍼컴퓨터는 수백만 개의 분자 구조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해서 어떤 조합이 특정 질병에 가장 효과적일지 예측합니다. 과거의 연구원들이 수년에 걸쳐서 실험실에서 하나하나 시험해봐야 했던 과정을 AI가 단 몇 주 만에 해내는 거죠. 개발 기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현재의 핵심 물질인 티르제파티드를 수면 무호흡증, 신장질환, 지방간 등 100가지가 넘는 다른 질병 치료에 적용하는 연구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물학적 혁신에 기술적 혁신을 더해서 격차를 아예 따라올 수 없게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자,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정말 완벽한 성공 스토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주신 자료들에는 분명히 경고의 목소리도 담겨 있더군요. 이제 이야기의 균형을 좀 맞춰보죠. 이 장밋빛 전망에 가려진 잠재적 리스크, 즉 베어 케이스는 무엇일까요? 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 불 케이스를 정리하고 바로 이어서 반대편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낙관론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첫째, 58%에 달하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 여기서 인크레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인크레틴은 GLP-1처럼 음식 섭취 시 분비돼서 혈당을 조절하는 장 호르몬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즉, 이 시장의 과반을 장악했다는 뜻이죠. 둘째, 방금 논의한 먹는 약과 차세대 주사제라는 견고한 파이프라인. 셋째, 2020년 이후 500억 달러 이상을 미국 내 생산시설에 쏟아부은 전략적 투자입니다. 이건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강력한 경제적 해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허 문제도 있던데요. 제약사는 특허가 끝나면 매출이 급락하는 특허 절벽이 가장 큰 리스크잖아요. 정확합니다. 하지만 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일라일릴리는 단기 특허 만료 비중이 15%로 경쟁사 대비 매우 낮습니다. 주력 제품인 마운자로의 특허는 2039년까지 유효하죠. 이 4가지가 낙관론의 핵심 기둥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불 케이스네요. 하지만 다른 리포트에서는 매수가 아닌 보유 의견을 내면서 몇 가지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뭔가요? 단연 가격이나 압박입니다. 3분기 실적을 자세히 뜯어보면 아주 기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약의 판매량은 무려 62%나 폭증했는데 정작 약의 개당 가격, 즉 실현 가격은 10에서 15%나 하락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없어서 못 파는 약인데 가격이 떨어졌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바로 그게 이 시장의 이면입니다. 노보노디스크와의 경쟁이 너무나 치열하다 보니 보험사들의 처방 목록에 자기네 약을 올려달라고 막대한 리베이트, 그러니까 할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겉으로는 비싼 가격에 팔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청난 출혈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에 미국 정부와 정치권의 약가이나 압박도 점점 거세지고 있고요. 결국 얼마나 많이 파느냐의 게임에서 개당 얼마를 남기느냐의 게임으로 국면이 전환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시작됐다는 거군요. 또 다른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기대치 그 자체입니다. 현재 주가는 앞으로 나올 모든 신약이 성공하고 시장이 예측대로 성장할 것이라는 완벽한 시나리오를 이미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적이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거나 신약 개발 과정에서 작은 차질이라도 생기면 투자자들의 실망 매물이 쏟아지며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너무 높아진 눈높이가 독이 되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 자료에 언급된 알츠하이머 치료제 도나네맙이 바로 그런 실행 리스크를 보여주는 사례 같더군요. 야심차게 출시했는데 성적이 아주 부진하다고요? 네, 그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도나네맙, 상품용 키설라는 분명 효과가 입증된 약입니다. 하지만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외면받고 있죠. 왜 그런가요? 약을 투여하기 전에 수백만 원짜리 페트 검사를 받아야 하고 투여 후에는 뇌부종 같은 부작용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MRI를 찍어야 하며 의료보험 절차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아, 약효와는 별개로 현실적인 장벽이 너무 높았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뛰어난 신약이라도 실제 시장의 복잡한 허들을 넘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 폭발적인 수요를 맞추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들여 공장을 짓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작은 품질 문제라도 터진다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격을 무기로 한 중국의 이노벤트 바이오로직스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배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니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한쪽에는 더 나은 과학과 압도적인 실행력으로 쌓아올린 GLP-1 제국과 화려한 미래 파이프라인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치열한 가격 전쟁, 완병을 강요하는 시장의 기대치, 그리고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실행 리스크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공존하는 상황이군요. 정확한 정리입니다. 막대한 투자를 통해 쌓은 생산 능력이라는 해자는 분명 강력합니다. 하지만 가격 인하와 정치적 압박이라는 파도 또한 매우 거셉니다. 결국 미래 성장 잠재력과 현재의 리스크, 이 둘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앞으로 일라이릴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오늘 분석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마무리하며 청취자분들께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한 자료에서 이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이전보다 칼로리 섭취를 3분의 1가량 줄이고 짠 과자나 단 음료 대신 과일과 채소 구매를 늘렸다는 연구 결과를 봤습니다. 만약 앞으로 수백만, 수천만 명의 식습관이 이렇게 바뀐다면 우리는 단순히 제약산업의 혁명을 넘어 세계 식품산업의 근본적인 지각 변동을 목격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비만 치료제 하나가 코카콜라나 펩시 혹은 맥도날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생각해보면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알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그 자료들을 깊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